네. 그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연초가 되면은 올해 2025년에 올해는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까,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 많이 세워보셨죠? 목표 안 세우세요? 연초에 목표 세워야죠. 예, 근데 저는 목표를 안 세우거든요, 사실은. 저는 한 10년 전부터 목표를 안 세워요. 왜냐하면 제 큰 목표는 저기 있어요. 북극성이 하나 있어요.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하여 세상에 빛을 더한다. 그러니 엄청나게 큰 목표예요. 이 세상에 빛을 더하는 목표니까 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예,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은 목표들은 잘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뭘 하고, 뭐 사람을 몇 명을 만나고, 저한테는 숫자가 정말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몇 명을 만나고, 뭐 몇 천 명을 하고, 이런 목표를 거의 세우질 않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강의 자료에는 그런 걸 할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거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가끔 쓸 때가 있는데, 사실 저는 한 명을 만나든 두 명을 만나든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날 사람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초에 코치들을 불러 모아서 자, 우리가 올해 목표를 어떻게 할 건지, 책을 몇 권 읽을 건지, 뭐 몇 시에 일어날 건지, 몸무게를 얼마를 할 건지, 이런 시시한 목표들은 세우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기 존재 경쟁 챌린지를 하게 된 이유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은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거든요. 그거는 너무너무 확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자기 존재 경쟁 챌린지를 함께 하면서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신을 의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혼자서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 지점의 목표를 보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지혜를 발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깨끗해져야 지혜가 들려요. 보이고 들리고 잡히고 막 이 다가오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깨끗해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정직이잖아요. 정직. 예, 스스로에게 정직하기, 나의 감정과 욕구, 이런 모든 것에 정직해지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깨끗해지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너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말을 다 안 들으니까. 그죠? 말을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우리 가족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오래전부터 포기했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살자. 우리는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알아서 잘 살게 생긴 사람들이니까 각자 알아서 잘 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말을 듣든 안 듣든 그냥 신경을 안 써요. 다 그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다들 생존해 있구나. 그런데 어, 이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은 내가 올해는 조금 더 나 스스로에게 정직해야지. 올해는 내가 나와의 그 시간을 좀 더 가져봐야지.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즉시 실행할 수 있죠. 근데 그 시간만이 우리를 성장시켜요. 여러분, 저는 그 한국 코치협회와 그 밖에 모든 기관에 소속돼 있기는 한데, 사실 좀 이단아처럼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처음 강사가 되거나, 막 코치가 되거나 또는 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인맥이 중요해. 막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막 이래가지고 자꾸 막 사람들 많은데 가려고 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없었어요? 네. 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그런 걸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프리랜서로만 살았기 때문에 작가가 되니까 막 작가들 있는 데로 막 가야 되고 또 막 강사가 되니까 막 강사들 그렇게 좀 살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물론 그것도 배워야 돼요. 그런 것도 다 배워야 돼요. 마음성장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 있잖아요. 뭐 슈퍼리치 과정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배워야 하지만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혼자만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의 교육들은 다른 어떤 교육기관과 다르게 일단 모든 것을 숲을 다 볼 수 있게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리고 혼자 연구하는 시간을 드리고 연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고 슈퍼비전을 해서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저는 저의 목표는 지난 시간에 특강에서 가르쳐 드린 거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다 안 온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른 얘기하는데 자기 존재 경청을 잘 하다 보면 자기에게 진실해지고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 뭐 다이어트하기, 책 몇 권 읽기, 몇 명 가르치기 이런 시시한 목표는 정말 안 세워도 그것을 능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기에게 정직해서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거 얘기할 거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중요한 얘기인데 돈 버는 얘기였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이따가 생각이 날까요? 아, 그래요. 네. 이 얘기를 하다가 막 누구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막 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자, 지금, 네. 이제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오신 것 같아요. 1차 챌린지에 하신 분들도 여기 있는데 이분들은 아마 특강은 안 들으시고 또는 제가 이렇게 특강을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늘 녹화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안 오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인증하면서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존재경청 챌린지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강의는 제가 요즘에 최근에 그 외부에서 기관에서 저한테 강의 의뢰가 오면 무슨 강의가 오든지 저는 사실 신경을 안 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오거든요. 늘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잘 안 부르세요. 네, 저는 강의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인 좀 나쁜 강사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 다 너무 좋아하세요, 사실은. 참여하신 분들은. 그 담당자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런 강의를 한다는 걸 알아서 또 이 강의를 특별히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한 담당자가 그 옆에 담당자한테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많이 하고 있고 또 올해 초에 이제 다음 주에 그 올해 첫 번째 그 외부 강의는 대전시 교육지원청의 대전 그 연수원의 중학교 선생님들, 중등복직교사들 연수를 하는데 지금 작년에도 중등복직교사, 초등복직교사 이렇게 해서 복직하는 선생님들이 막 3년, 5년, 10년씩 그 일을 안 하고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힘든 이런 선생님들에게 계속 이 존재경청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외부에서 강의할 때 가지고 다니는 강의 자료 중에 최근에 이순신 장군 도서관에서 제가 강의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오늘 안내해드리면 존재경청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예, 더 이렇게 좀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준비했습니다. 그 강의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코치님들도 제가 밖에서 뭘 강의하고 다니나 궁금하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거는 1차 건고, 음, 저는 강의 그 PPT에 기교를 부리지 않아요. 기교가 없어요. 이렇게 순수합니다. 순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삶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고요. 지난 35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했어요. 35년 동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청년, 시니어 또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 강사, 상담사, 코치들을 어, 이제 가르친 지는 한 7, 8년 됐고 전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존재 경청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모모라는 책을 우리가 모두 알죠. 모르는 분도 있으실 텐데, 모모는 청소년들이 읽는 책인데, 이 책은
매우 우화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전 세대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모모에는 그 모모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얘가 여자아이인데 좀 이상하게 생겼죠? 네, 얼굴 안 나오고 이렇게 뒷모습이 주로 나와요, 책에. 근데 이 아이가 얼굴도 그 예쁘지도 않고 그냥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는 걱정거리가 있거나 이러면은 모모한테 가봐. 모모가 해결해 줄 거야. 모모하고 이야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나 어떡하지? 그럼 아, 왜 걱정을 하고 있어? 모모한테 가봐. 이런데요. 네. 모모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냐면, 모모는 어린 아이니까 어떤 특별한 대표님, 방법을 알고 있든지, 어떤 대표님, 지혜가 화, 있든지, 그러지 않아요. 화면이,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 모모 나오죠? 아니요. 그래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지금 네. 뭐 나와요, 여러분? 교육생 모집. 아, 그런 게 이제, 나와요? 아, 그렇구나. 나왔나? 다시 공유할게요. 아, 우리 코치님 고마워요. 음, 혹시 됐어요? 네, 모모 나왔어요? 네, 아, 다행이에요. 그럼 미리 빨리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이 모모가 어린 아이라 그랬죠? 어린 여자아이다 보니까 지혜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모모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됐을까? 이 책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주의 깊게 들을 뿐입니다. 그 크고 검은 눈은 상대방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도 놀랄 정도의 생각이 쓱 올라옵니다. 모모가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망설이던 사람은 그 뜻이 확실해지고, 소극적인 사람은 용기가 생기고, 고민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솟아납니다. 네. 어때요? 우리 마음성장학교 존재경청 워크샵이나 마음성장 코칭 워크샵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가만히 그 까만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놀랄 만큼의 생각들이 쓱 올라와요. 예전에 해결되지 않아서 복잡했던 것들이 뭔가 발견되고 확실해지고 명확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바로 존재 경청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모모라는 책에 이러한 문장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모는 존재 경청자였던 거예요. 누군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존재 경청자의 모습. 존재 경청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지식을 전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이제 그 마음이 공감 카드와 또 그 존재 경청 메모지를 지금 받으셨죠? 가지고 계시죠? 매일매일 내가 지금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러니까 자기를 공감하면서 자기를 알아차리면서 사는 사람과 그저 오늘 해야 하는 일에만 이제 뭐 오늘 그 해야 하는 일, 발등에 불을 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삶의 격차가 엄청나죠. 그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사실은 해야 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 집어치워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거죠.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오늘 해야만 해.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이 숨 쉬고 잠자고 배고플 때 식사를 먹고 뭐 이거는 꼭 해야겠죠. 네, 나머지 거는 꼭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붙들려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홀하고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고 이런 삶을 이제 계속 살다 보면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가족, 건강, 관계, 그리고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나. 이런 게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은 해야 하는 일에
쫓겨서 살다 보면은 소중한 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일만 남아있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나만 남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와의 연결이 끊어져요. 내가 깊이 있는 나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잘 돌보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되죠. 고민이 많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삶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나와 연결이 끊어지면. 또 내가 너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어떨까요? 내가 너,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면, 아니,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죠. 아, 나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너무 외로워. 내 주변에는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제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내가 우리와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와 연결이 끊어지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 일어나요. 먼저 우리와 연결이 끊어지면 돈을 잘 못 벌게 돼요. 내가 그 타인과 또 우리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관심도 잘 없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니까 이제 돈도 못 벌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네, 건강도 안 좋아지고, 가족하고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는 나와의 연결을 늘 점검하면서 내가 나를 잘 느끼고, 알아차리고, 또 돌보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첫 번째.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깊이 알아차리고 사랑하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자연스럽게, 네,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건 다 자연스러워져요. 뭐만 하면 내가 나와의 관계를 잘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다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네,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와 이 세상, 공동체, 어떻게 좀 잘 해볼까? 어떻게 좀 뭐 일을 잘해서 돈을 좀 잘 벌어볼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뭐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나와 잘 지내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욕구를 늘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 세 가지, 마음 삼총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 감정, 욕구예요. 마음의 안녕을 여러분 이게 청소년 책이라고 제가 쓰기는 했는데 사실은 우리 그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마음성장학교 8주 프로그램 또 우리 그림책 심리 코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거기에서 진행하는 8주가 여기서 매우 쉽게 더 쉬운 언어로 매우 단순하게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제일 지금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제가 마음 공부 15년 하다 보니까 마음의 원리, 그 생각과 감정, 욕구를 다루면서 자기 삶을 원하는 대로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원리를 알게 되어서 여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나를 알고 너와 함께하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로 어떤 사명과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알게 하는 그런 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모두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루는 것은 세 가지, 마음 삼총사가 있어요. 생각, 감정, 욕구. 그래서 생각은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늘 알아차리세요. 늘. 내 생각이 그래! 이러면서 생각을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생각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생각하는구나. 그럼 다를 때 또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우리의 어떤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요. 화가 나거나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아, 내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내가 이럴 때 행복하구나. 아, 이럴 때 내가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마치 그 제3자가 보고 느끼듯이 객관화해 보시는 거예요. 늘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이게 다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을 때도 나 하고 싶다고 이렇게 우기지 마시고 자기를 한번 이렇게 객관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싶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를 제3자 보듯이. 근데 이러한 것을 이제 음, 이것을 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예요. 이거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럴 때 이렇구나. 이런 거 자꾸 알아차리다 보면 나에게 좋은 감정, 또 불편한 감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는 이렇게 감동받고 즐겁고 반갑고 따뜻하고 만족스럽고 뿌듯하고 여유롭고 신나고 생기가 돌고 또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살아있고 또 뿌듯한 고요한 후련한 이런 감정 상태가 되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스스로 너무 좋은데 이쪽에 이 걱정되고 무섭고 두렵고 진땀나고 주눅들고 불편한 슬픈 서러운 외로운 피곤한 당혹스러운 우라가 치미는 억울한 화나는 열받는 멍한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내 잘못인 것 같고 자책하고 막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제 아까 알아차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내가 무섭구나. 내가 두렵구나. 내가 주눅들었구나. 내가 외롭구나. 이렇게 나를 관찰하세요. 그리고 알아차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가 외로울 때 어떻게 해요? 야, 너 외롭냐? 나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누가 두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가 두려워. 내가 같이 있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제 알아차리시고, 내가 두렵구나. 그러면, 내가 남도 도와주는데, 내가 나를 안 도와줄 거예요? 내가 남도 도와주는데, 자책하지 말고, 자기를 돕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사실 어른이잖아요, 모두 다. 누군가를 돕고, 또, 아이도 양육하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뭐가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어른도. 그런데 이제 알아차리시라고요. 내가 남도 도와주는데, 내가 이제 나를 도와야겠다. 외로운 나를 도와야겠다. 불편하고 힘든 나를 내가 이제 도와야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마음이 많이 힘들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언가 내가 나만의 길을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이게 11월, 12월, 1월, 2월, 요렇게, 그 다음에 7월, 8월. 그러니까 6개월, 6개월 정도를 거의 잠수를 타요. 지금 잠수 기간이에요. 잠수 기간에는 어떻게 지내냐면, 잠수 기간에 왜 강의하냐고요? 강의는 하죠. 이렇게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정해놓고 강의는 하는데, 이 사적인 모든 모임이나 모든 만남을 올스톱해요. 올스톱. 저는 한 6개월 정도를 올스톱해요. 근데 그럼 나머지 날들은 사람들을 막 만나나? 뭐 그렇지도 않아요. 나머지 날도 딱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을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요 정도 만나는 정도? 그리고 6개월은 정말 아무도 안 만나요. 지금 아무도 안 만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뭐 해요. 어저께 우리 김춘원 코치님을 만났는데 잠깐 코치님이 뭘 좀 가지러 오겠다고 이제 그 FT셔가지고 워크북이 필요한데 택배로 받지 않고 와서 받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 지금 아무도 안 만나는 몰입 업무 기간이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냥 택배로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코치님이 또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냥 오세요. 이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 안 만나요. 안 만나면 뭘 하느냐면 되게 깊이 혼자서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은 늘 직장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을 깊이 잘 못하죠. 삶이라는 게 좀 그런데 저는 생각을 2박 3일, 3박 4일 정도가 아니라 한 3달 정도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만이 아니라 하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 막 아이디어가 막 나와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3달, 4달 하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고
뭐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지내는 시간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가, 강사 또 나만의 길을 열어가실 분들, 삶의 주인이 되실 분들은 그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자기와 놀이하는 거죠.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네, 결합해보고 무언가 창작하고 이런 시간대를 꼭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뭐 재밌는 얘기가 들까? 저는 이제 막 글도 쓰고 책도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끝나면 그때 쓰거든요. 저는 매일 한 편씩 글을 쓰고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집중해서 지금이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한 4주 정도 또는 일주일 정도 마음의 안녕은 일주일 만에 썼어요. 일주일.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생각은 한 9개월 했어요. 어떻게 컨셉을 잡아서 쓸까, 막 이렇게 해서 생각은 한 9개월을 하고, 9개월 넘게 하고, 출판사와 계약을 했으니까, 마감을 한 달 앞두고, 와, 이젠 진짜 써야 돼. 이래가지고, 그 일주일 만에 다 쓰고 넘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생각을 하다 보면 오만 생각이 다 나기 때문에 막 좋은 거 나쁜 거 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과 나쁜 거의 경계를 허무셔야 돼요. 양극이 양극단이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경험을 늘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이런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나 요즘 안 좋아. 이런 게 느껴질 때는 그 안 좋음과 함께 하세요. 이게 안 좋은 거구나를 깊이 느끼세요. 그리고 그 안 좋은 것을 통해서 다시, 무언가를 발견하시고, 다시 스스로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얻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이 왔다 갔다가 예,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꾸 경험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못하면 그거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은 혹시 이 주황색만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죠. 매력이 없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거를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쪽도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좋은데, 이건 나빠, 이건 싫고, 이런 거가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무섭고, 외롭고, 슬픈 거예요. 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그냥, 외롭구나. 좀 혼자 있어 볼까? 친구를 만나 볼까? 그냥 그렇게 좀 쿨하게 자기를 잘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기 존재 경청 그 챌린지가 여러분에게 그 길을 안내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실제로 안내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보내드린 마음이 공감 카드에서 오늘의 마음을 하나만 뽑아 보실까요? 오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네, 하나만 뽑아보세요, 혼자. 개인적인 상황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공감 카드에 이 그림이 너무나 그 감정들이 좀 실감나죠? 마음성장학교에 오신 그 미술치료사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 그 선생님이 그 작가님이에요. 그 책도 쓰시고. 근데 우리 작가님이 그, 잠깐만요. 우리 작가님이, 음, 그림책 심리 코칭을 들으러 왔는데 이거를 듣고 싶은데 어떡 할까 막 고민하시다가 아니 듣고 싶은데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안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좀 안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못하니까 돈을 그냥 환불해 주겠습니다. 저도 지금 좀 수업할 상황이 아니고 저도 좀 쉬어야 되고 이래서 다음에 한 가을에 합시다 막 이렇게 했어요. 여름 그때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근데 본인이 가을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을까지 기다리는 동안 책을 한 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제가 지금 뭐 좀 찾고 있는데, 그 책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성경 필사 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찾던 작가가 왔다. 그래가지고, 얼른 이분이랑 이걸 해야겠다 싶어서, 네, 이분과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이렇게 이제 표정들이 실감나는 이유는, 우리 작가님이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 강아지. 유기견을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는데 그 강아지를 너무 예뻐하세요. 진짜 너무 예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진만 봐도 얼마나 걔를 예뻐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 걔랑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살아있고 너무 귀엽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20장이에요. 근데 이 20장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더 많으면 좋겠다. 나의 그 세밀한 내 감정을 여기다 표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이제 작가님이 그 미술치료사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일대일 상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고를 때 더 잘 못 고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장만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의견을 주셔서 제가 처음에 한 40장을 생각했는데 그냥 20장으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20장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나 기관에서 집단 수업을 할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교육 시간이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이 사실 이 정도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늘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외롭다, 뭐, 요 정도, 화난다,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만큼도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없을 수 있죠. 오늘 내 감정이 여기 없을 수 있죠. 그거는 뭐 내가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여러분, 감정 하나 골랐죠? 그리고 이제 이 자기 존재 경청 그 챌린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희 코치님이 해주기로 한 부분인데 일단 한번 다시 들으세요. 이제 여기 오늘 나의 마음은 뭐 기쁘다, 우울하다, 신난다 이렇게 감정을 쓰시고 어, 그 감정 카드에서 뽑은 걸 쓰시고 또는 이렇게 날씨나 색깔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내 마음은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오늘 내 마음은 빨간색이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고 그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매우 중요한데 마지막은 그래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에 동그라미를 하나 치시고 오늘의 나를 위한 긍정적인 목표를 쓰는 거예요. 오늘 나는 우울하다. 왜냐하면 뭐 사랑하는 누구누구와 헤어졌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뭐 할까요? 네. 실컷 잠을 자겠다. 뭐 오늘은 나를 위해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마음을 풀어버리겠다. 뭐 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좋거나 나쁘거나가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목표를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목표. 자, 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깊이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자기 성찰, 자기 수용, 그리고 이 매우 코칭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의 나를 수용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목표를 세우는 게 매우 코칭적이어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3주 21일 챌린지를 하는데 21일 동안 매일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습관이 말과 생각, 그리고 삶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정돈된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뭘 원하지? 여기 원하는 거를 마지막에 쓰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불필요한 분쟁을 하지 않게 돼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죠. 대화를 안 하고 살죠, 우리가. 그 이유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아닌 채로 좀비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어서 나는 이럴 때 이런 마음이야.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어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과 대화가 가능해요. 근데 늘 그 해야 되는 일과 역할에만 쫓겨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네, 그 자기 생각, 감정, 욕구를 표현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생각, 감정, 욕구가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역할에 얽매여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좀비예요. 그래서 먼저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내 생각, 감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고 자유로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삶이 정돈되면서
뭐 그렇게 많은 것이 인생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비로소 알게 돼요. 이게 삶의 주인이 될 때, 사람이 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좋은 긍정의 말을 담고 있는 이 공감 카드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 매일매일 죽고 싶었을 때 나를 한 발 한 발 일으켜 세웠던 말들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마음성장학교 지금 오픈 채팅방 있죠? 그 오픈 채팅방에서 그 오픈 채팅방에 전신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그 이제 4, 50대 여성들이 주로 많았는데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공감받았던 말을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막 이제 여러 개 막 써줬어요. 뭐 가만히 들어주었어. 이게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여기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제가 안 넣었어요. 그거는 마음성장학교 스타일의 동기부여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뺐어요. 물론 매우 중요한 얘기죠. 아까 시작할 때 가만히 들어주었어로 시작을 했죠. 근데 마음성장학교에서 가만히 들어주었어는 그저 가만히 들어주었어랑 매우 달라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모가 까만 눈을 반짝이며 상대를 깊이 응시하는 그런 가만히 들어주었어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만히 들어주었어랑 조금 달라서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인기 있는 말이었는데 그거는 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뽑힌 말들과 또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매우 핵심적인 인간을 변화시키고 동기부여하면서 높은 차원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말들을 넣었답니다. 자, 지금 여기를 위로하는 그동안 애썼어. 이런 말도 있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그 있는 곳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 톤을 따라해 보세요. 아셨죠? 그동안 애썼어. 앞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면 더 엄청 그 울림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은미니까, 음, 저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음, 은미야, 그동안 애썼어. 네, 여러분 하고 있죠? 네. 다음.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니, 같이 읽으면 안 되죠. 제 톤을 따라하는 거니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어야 돼요. 아셨죠? 자,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은미야, 그동안 애썼어. 은미야, 너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은미야, 넌 뭐든 할 수 있어. 은미야, 냇물처럼 그저 흐르는 거야. 은미야, 사랑해. 자, 은미야, 쉬어가도 괜찮아. 은미야, 고마워. 은미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은미야,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어. 은미야, 난 아직도 너를 보면 설레. 은미야, 난 언제나 네 편이야. 은미야, 온 우주가 너를 돕길 기다리고 있어. 은미야, 이제 다 지나갈 거야. 나는 나다. 나는 나의 길을 선택한다. 은미야,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은미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야. 은미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거야. 은미야, 이제 문을 열고 나가봐. 자, 여러분이 아침마다 또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카드를 펼치고 마음이 공감 카드, 그 뒤에 아까 마음이 얼굴에서 감정 카드를 고르고 그다음에 문장을 쓴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아,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이렇게 하겠다 쓰신 다음에 자기를 위로하는 공감 카드를 뭐 한 장이 아니라 몇 장을 뽑아서 스스로에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긍정의 언어들의 씨앗이 이렇게 심어질 거예요. 가장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일에 감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는 정말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의 일에도 감탄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일에도 그닥 감탄할 줄 몰라요. 여러분은 이 21일간 감탄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슬플 때는 아이고 슬프다 하시고 기쁠 때는 아싸 하시면서 그 감정의 폭을 좀 이렇게 넓혀보세요. 감정이 이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늘 그냥 그저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감정의 폭이 너무 얕아가지고 에너지도 너무 얕아요. 화도 내고 깊이 슬퍼도 하고 막 기뻐도 하고 이래야 에너지의 장이 커집니다, 여러분. 에너지의 장이 커져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기쁠 때 기뻐하고 또 누군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와우 막 이렇게 이제 기뻐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21일간 아셨죠? 자기를 공감하면서 타인을 공감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의 공감 카드와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 이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 코치님들이 이렇게 중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어요. 중학교 아이들이 마음 내놓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마음을 쓰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가서 수업한 것 같은데, 요렇게 오늘 나의 마음은 짜증나서 활활 타오르는 마음이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요거는 마음의 공감 카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한 건가 봐요. 근데 이제 애가 이렇게 썼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짜증이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대요,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 정말 상상이나 가세요? 우리는 마음성장학교 아이들 이제 수업이 들어오면 제가 주로 4주 수업을 이제 계획해갖고 코치님들이 나가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 4주 만에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고 느끼고 또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한 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체화해요. 네, 체화해요. 네, 이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고, 우리 어른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써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 우리 서현미 코치님이 작년에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 수업을 정말 많이 했는데, 요즘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의 마음은 피곤하다. 왜냐하면 어제 늦게 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상태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쓴 애가 어떻게 수업에 임하겠어요? 벌써 자세가 자기가 스스로 내적인 동기부여에 의해서 딱 자세를 바로 잡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주인으로 키울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치님들이 이렇게 썼어요. 이거 너무 멋있어요. 우리 코치님 한 분이 이제 우리 코치님이 60세 넘으셨는데, 성인 자녀와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오늘 나의 마음은 후회스럽다. 왜냐하면 재호랑 이야기하면서 요거 허락 안 받았는데 제가 오늘 오셨나? 이따 허락 받을게요. 오늘 나의 마음은 후회스럽다. 왜냐하면 재호랑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피드백 하느라고 계속 잘못해서 아이가 화를 내고 말았다. 우리 늘 있는 일이죠, 이런 거. 근데 우리 코치님은 그거를 아유, 저 나쁜 자식 엄마가 얘기하는데 응, 듣지도 않아. 이러지 않으시고 이걸 이렇게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존재경청 배우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존재 경청하고 피드백을 멈추겠다. 이렇게 매우 훌륭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재호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 우리 모두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응원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 1차 존재 경청에서 매우 훌륭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던 우리 김선양 연구위원 코치님, 우리 협력 코치님 김선양 코치님이 그래서 상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쿠폰 보내드렸어요, 커피. 자,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해서 매일매일 자기 것을 인증해서 이렇게 찍으셨어요. 너무 멋있죠?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내 마음 뿌듯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피곤했지만 스스로 조절을 해냈다. 네, 이분은 우리 코치님은 직장맘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둘이나 키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 갔다 오고 또 애들 2명 키우고 그래서 자꾸 화도 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루 뿌듯해요. 왜? 피곤했지만 잘 조절했대요. 화 안 냈나 봐요. 네, 그래서 오늘처럼 같은 방법 말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볼 것이다.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도 시도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분은 우리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코치님인데요. 이게 없어요. 제가 보내드린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장에다가 매일 이렇게 외국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또 그
우리 그 단톡의 룰을 지키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정성스러움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 이렇게 쓰셨어요. 오늘 나의 마음은 즐겁다. 왜냐하면 단풍을 만끽하려고 산행을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과 구름과 나무들과 낙엽을 보며 힐링하려고 한다. 우리 코치님은 코칭을 배우고 또 지역에 있는 그 시니어들, 본인보다 또 나이 연세가 좀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팀을 짜서 산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생 2막을 되게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신 분이에요. 자, 1차 챌린지를 하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우리 코치님들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 아, 저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구나. 저렇게 쉬운 거구나. 이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자, 우리는 서로 마음을 은미 감상하면서 침묵 동행할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챌린지를 이제 경험하게 될 건데요. 마음 성장학의 모든 챌린지는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침묵 동행을 할 겁니다. 침묵 동행 오늘 하루 이렇게 얘기를 엄청 많이 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마지막 날 일정을 21일보다 조금 더 뒤로 넘겨서 아마 우리가 31일 날 1월 31일 날 설 연휴를 마치고 이제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챌린지를 하고서 설에 가족들과 만났을 때 어떤 다른 경험이 됐을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 연휴 지나서 31일 날 만나려고 합니다. 설 연휴에 이제 21일 동안 존재 경청을 스스로 연습하고 이렇게 대화를 혼자 하면서 21일이 지났을 때 아, 본인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그런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성장학교 이 지금 그 자기 존재 경선 챌린지에서 서로가 서로의 글을 침묵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트, 내가 읽었어. 당신의 글을 읽었어. 또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또 누군가 아프시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21일간. 그래서 막 얘기해 주고 싶어요. 괜찮아요. 뭐 내가 위로해요. 기도해 줄게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 보세요. 그리고 하트 하나를 남기세요. 그리고 거기에 보답하는 길은 나도 나의 자기 성찰을 진실하게 쓰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은 이렇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그거를 진실하게 써서 올리면 그 진실함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은미 감상하고 침묵 동행하며 하트를 남기면서 다른 이의 한 사람의 깊이 있는 그 자기 정직, 한 사람의 정직은 다른 사람의 정직을 일깨우고 우리 공간을 매우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동행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제 마지막 날 써주셨어요. 매일 하루를 시작 또 마무리를 자기 존재 경쟁 챌린지로 했대요. 훌륭한 마침표였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살펴보며 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행복한 루틴, 긍정성과 내 행동의 올바른 방향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기존중성 챌린지 감사합니다. 자,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의 방향으로 삶을 재정립해가는 연습을 매일 하는 것은 나를 더욱 아끼고 세우는 지름길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또 이거요. 주의 또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너무 멋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거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음을 글로 쓰고 왜 그런지 욕구를 확인하며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지를 적었더니 그대로 사라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사라져요. 대체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먼저 먹는 게 중요한데 이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를 하면서 작은 마음 먹기, 매일매일 성공하는 그런 성공의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음, 자, 존재경청은 지금 현재 2016년부터 제가 존재경청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이 눈맞춤 코칭과 마주보는 대화를 통해서 2016년부터 전국에 있는 165개 이상, 한 170개 이상의 교육기관에 전했고요.
교사, 부모 연수를 통해서 전했고, 또 마음성장학교를 통해서 유료 교육을 참여하신 분들이 1천 명 이상 여성 리더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데, 사실 제가 아주 조금 해서 1만 명인데, 유튜브에 이제 한 달에 들어와서 보는 분들이 뭐 몇만 명씩 보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꼭 존재 경청을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저 2024년 10월에 이제 50명 양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 아니고 지금 12월 어, 마지막 여정까지 해서 104명의 존재 경청 전문 강사 FT가 탄생하셨습니다. 자, 존재 경청 워크숍의 모습이에요.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낯선 사람들, 이거 다 낯선 사람들인데, 마음성장학교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신기한 마법이 벌어지죠. 낯선 누군가와 단숨에 친해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 경험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경청 챌린지를 경험하신 다음에 나도 존재경청을 배우고 존재경청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올해부터는 제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마음성장학교에서 자기 존재경청이 아니고, 아니 뭐죠? 존재경청 워크숍을 안내하는 전문 강사 FT 과정을 매월 2월 달부터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 열려고 합니다. 이미 참여하셨던 분들은 복습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존재경청이 뭐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되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여기 보다 큰 나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영성에 대해서 늘 생각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깊은 영성에 대해서 마음성장학교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영성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었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이 작은, 이 짧은 이런 이거 워크샵 참여하신 분들이군요. 워크샵을 참여하면서 이제 그동안 공부한 게 통합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선교를 하거나 또 봉사를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본인의 삶이었는데, 이제 그 선교의 삶이 많이 지치고 소진되고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마음성장학교에 와서 존재경청을 배우면서 정말 소진되지 않는 사랑, 판단 분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뭐 풍요 속의 빈곤, 불평등, 인종차별, 자원고갈, 기후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과 또 개인적인 문제, 우울, 외로움, 또 여러 가지 불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나를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이러한 가운데 일어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 경청 챌린지는 여러분이 먼저 배우고 경험해서 알게 되시고 또 좋은 아주 너무 쉽잖아요. 이 너무 쉬운 것을 통해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의 원리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챌린지니까 누구나 이거를 전파하고 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챌린지 끝난 다음에 존재경청 메모지를 구입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것도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해서 17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강사이거나 코치이거나 상담사이거나 또는 부모이거나 리더일 때 이제 우리는 이 17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무시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여러분이 강의나 코칭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존재 경청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평화롭고 함께 동등한 삶,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해질 때, 그 밖의 모든 것,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저는 다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존재 경청을 하다 보면, 그러한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실 거예요.
강의 내용이 너무 많네요. 이거 어떡하나요? 그만할까요, 이제? 자, 그 내용이 지난번 거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만할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더 할까요? 자, 존재경청은 사랑과 연민 존중을 개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존재경청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재경청의 시작은 팬데믹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마음성장학교의 그 대표로서 내가 뭘 해야 할까? 이 세상이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가 뭘 해야 할까 하는 고민 속에서 내가 그동안 발견한 가장 좋은 거, 그거를 전하자. 예, 그게 이제 이름을 붙이자, 거기에. 그래서 이제 존재경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재경청 안에는 마주봄과 바라봄, 그리고 존재경청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깊은 내면을 마주보고 또 그것이 될 때 타인과의 존재 경청도 가능하게 돼요. 그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어, 마르틴 부버는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만나든지 나와 그것이라고 설정을 지을 때 그 안에는 일시적인 관계 밖에 비인간적인 관계 밖에 관계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것과 관계를 만들어 갈 때는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실제적인 관계, 사랑과 존중, 공감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가 존재 경청을 처음 만들고 개발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이 끊어져서 오롯이 나만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오랫동안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안내했고, 제가 느꼈던 존재 경청은 심리학적인 어떤 차원이라기보다 그저 그 존재로서 나보다 더 큰 존재에게 안김을 받은 그런 그 깨달음에서 온 것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전할 때 제가 이렇게 뭐 다른 심리학자를 들어서 가끔 얘기할 때도 있어요. 자, 존재경청은 저에게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국제적인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가 참여했던 그 프로그램 안에서의 경험, 그런 것들이 사람과 또 다른 낯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감, 깊은 대화, 마음이 연결되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놀랍고, 그 다음에 너무 매력적이고, 이것 외에 달리 뭐 구차한 심리학이나 또는 뭐 철학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존재 경청을 나와 너, 나와 공동체 이 세계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 시작 그것을 나와 나의 존재 경청 자기 존재 경청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존재 경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과 눈이 딱 마주쳤죠. 눈을 보고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로 인정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한다.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이 사람이 스스로 느껴야 돼요. 아, 이 아저씨가, 이 선생님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네? 이렇게 느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가정 안에서 또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들도록 한번 마음을 그렇게 먹어보세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판단 분별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의 판단 분별이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 내리기보다는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일까? 그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떤 소망과 열망이 있을까? 그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 그는 어떤 존재일까? 이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그 시간, 공간을 좀 허락하시길 바래요. 쉽게 판단해서 쉽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 반응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공간을 두시고, 지금 나에게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나한테는 어떤 기대가 무너졌지? 나한테는 어떤 소망과 열망이 있었지? 내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이지? 나는 어떤 존재이지?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훨씬 더 좋은 소통을 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잘 느끼고 사람을 잘 공감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잘 공감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니얼 골먼이 EQ를 얘기했잖아요. EQ에서 얘기하는 그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느끼고예요. 나를 느끼기만 하면 우리 이 모든 게 다 가능한데 우리는 나를 느끼기를 포기하고 타인을 관리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의 연결도 끊어지고 타인과의 연결도 끊어지는 거예요. 왜? 타인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오롯이 나를 느끼고 21일간 타인을 관리하는 걸 포기하시고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느끼고 관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존재 경청 스티커도 보내드렸어요. 이 스티커는 집에 거울이나 본인이 많이 보는 뭐 컴퓨터, 뭐 거울 이런 데다 붙여놓으세요. 화장실 거울 모서리에 딱 붙여놓으면 매우 그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원더우먼 자세를 하시고 자기의 눈동자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눈동자를 깊이,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은미야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자기와 연결이 이렇게 깊지 않으신 분은 눈물이 날 거예요. 저는 막 옛날에 펑펑 울었어요. 펑펑. 너 거기 있었니?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제야 너를 만나다니 이런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울어도 좋습니다. 울고 있는 자신도 예, 기쁘게 맞이하시고 자기 존재 경청의 시간을 매일 가지시기 바래요. 거울을 보시면서 네, 그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재 경청의 효과예요. 여러분이 이 많은 효과, 이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겠지요. 네, 이런 많은 효과들을 보시고 그 더 좋은 삶으로 들어가는 매우 쉬운 도구를 발견했어. 유레카, 난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이런 단계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쉽잖아요. 이게 숨 쉬는 거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숨을 잘 쉬어야 돼. 이 잘에 빠지면 이 숨쉬기마저 힘든 일이 되더라고요. 예, 쉬운 거, 이제 쉬운 거 하면서 잘 사는 방법을 제가 매일매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마지막인데요. 보통 사람의 의식은 여기 200 정도래요. 그런데 이 존재 경청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이 늘 아침마다 이 표를 보시고, 아, 나는 지금 어디 있지? 아, 내가 오늘도 사랑과 기쁨과 평화, 깨달음으로,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기 존재 경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이 사랑 깊은 깨달음의 의식이 아닌 아래 의식으로 떨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어, 이런 상태가 돼요.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욕망이 막 불타고, 두려움과 슬픔과 무기력과 죄의식과 수치심이 일어나서, 뭔가 제대로 잘 안 된다는 느낌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 평화, 깨달음의 의식에서 즉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자기 존재 경청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래로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래 의식에 떨어졌을 때는 자기를 잘 느끼고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세요. 또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러면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셨죠? 도와주면 돼요. 아래로 떨어지면 도와주시고 위에 있을 때는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존재 경쟁 하실 때는 이렇게 높은 의식에서 자기를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의식은 보다 높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낮은 의식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남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진돼요. 거짓말로 착한 척, 깨달은 척, 사랑이 많은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척하기는 우리를 정말 말라 죽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이 말라요. 척하기로부터 벗어나서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진짜 높은 차원,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랑은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손을 막,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그저 존재함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저 아름다운 꽃과 같이 향기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존재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막 손발을 움직여서 뭘 하지 않아도, 예,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 높은 의식은
높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큰 사랑으로 표현된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 나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나? 나는 무엇을 받고 무엇을 주나?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은지를 생각하시면서 21일간의 챌린지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오늘은 제가 외부 강의에서 나누는 거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누고 있어요. 지금 한번 오늘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 21일간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양은 냄비처럼 아무 때나 바글바글 끓다가 또 쌩하게 식고 이런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었대요. 어떤 엄마가 얘기해 준 거예요. 자기 이런 양은 냄비 같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막 라면 끓이면 맛있대요. 좋네요. 그랬더니 그런데 너무 빨리 식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빨리 끓고. 그래서 정말 미안해요. 애들한테 이러더라고요. 그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게 포근한 이불 같은 그런 사람이어서 어느 때거나 안전하게 이렇게 다가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은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를 하면서 지금의 나는 이런 나인데 이런 나로 변화될 거야 하는 걸 한번 지금 떠올려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제가 특강을 할 건데 마지막 날 특강에는 모두 다 존재 경청자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선포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한 존재 경청의 경험은 나와 나, 나와 너, 나와 우리 모두를 보다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들. 여기 선생님들의 복직을 축하합니다가 있네요. 네, 이거 복직 선생님들 강의인가 봐요. 자, 그렇게, 네, 하는, 네, 그런 여정이 이제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자, 제가 교육을 잠깐 소개하고 마칠게요. 2024년 아니고 이제 2025년인데, 2025년에는 원데이 워크샵이, 이런 마음 안녕 원데이 워크샵이 마음성장학교에서 열릴 거예요. 이건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하실 만한 분들이 모였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원데이 동안 배우고, 우리는 지난 2024년에는 이 워크북을 가지고, 어, 정말 많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책을 갖고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성장 코칭 기초 과정은 제가 매월 열지 않았고, 1년에 한 뭐 3번? 이렇게 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 많이 힘든 시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내년이 아니죠. 올해 이제 2025년에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열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도 조금 확대해서 직장인들이나 이제 또 남성 학습자들을 또 뭐 사장님들, 1인 뭐 이런 그 소상공인들부터 해가지고 기업인들 코칭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마음성장학교 안에서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음, 코칭을 배우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삶으로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존재경청 워크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열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2025년 6기 연구위원이 이제 모집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6기 연구위원 과정은 한국코치협회 인증 KAC, KPC 코치가 되는 과정이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온전히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마음의 원리, 그것이 어떻게 운영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되는 그런 통합이 되는 과정입니다. 또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 2기가 지금 모집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3월, 두 개 다 3월에 개강을 할 거예요. 3월에 개강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제가 마스터마인드 클럽이라고 해서, 우리 코치님들을 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좋은 책을 또 소개하고, 또 비즈니스의 방향에 대해서 1대1로 만나서 코칭하고 컨설팅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클럽을 만들어서,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그 비즈니스의 방향, 또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함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 새롭게 3월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랫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 우리 주희 코치님이 그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가
그거를 그래도 잠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 음, 지금 특강 들으시고 나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이따가 우리 오픈 채팅방에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희 코치님이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챌린지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거를 한번 잠깐 듣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 좀 가질게요. 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코치님, 그 네. 소리는 조금 크게. 아, 잘 안 들리시나요? 지금. 아, 네. 이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네. 네네. 괜찮으세요? 네. 아, 네. 저희 21일 동안 존재 경선 챌린지 진행 함께 할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앞에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공감이 카드와 공감 카드와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 특히 이제 아침 시간을 조금 권해드리고요. 또 그 시간이 아니면 자기가 좀 조용히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을 골라서 또 장소를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와 마음의 공감 카드를 준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하실 때 그 앞에도 메모지 앞에도 적혀 있는데 3초간 자신을 바라보고 거울이나 뭐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깊은 호흡을 3번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생각, 감정, 욕구가 어떤지 느껴보시는 시간을 천천히 가져봅니다. 그래서 3줄 문장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마음을 공간 카드에서 고르셔도 되고 또 거기 없으면 다른 마음에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는 이유를 쓰시면 됩니다. 오늘 마음에 대한 이유를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래서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오늘 나를 위해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 생각을 선택하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자신의 그런 삶을 만드는 습관을 만드시는 과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존재 경청 메모지를 찍어서 오픈 채팅방에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3주 동안, 21일 동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공유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그 메모지를 보시면 좋아요와 뭐 그런 하트로 함께 공감,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되고, 침묵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음성장학교 김유미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라는 저희 마음성장학교에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그럼 따뜻한 경험을 해서 가슴에 저장되는 그런 경험을 21일 동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코치님 너무 깔끔하게 안내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21일간은 우리 박주희 코치님이 여러분의 지킴이 동행자가 되어서 매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각자 자기 걸 이렇게 찍어서 올리시면 되는데, 나는 어제는 올렸는데 오늘은 못 올렸어.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오늘 지금 다시 할 수 있을 때 다시 시작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음, 이 화면이 왜 좀 작아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진실하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면 그거 자체가, 그냥 나는 내 거를 하는 건데, 그냥 나는 나대로 존재하는 건데, 예쁜 꽃을 보면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그 꽃향기 덕분에 행복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진실하게 자기 마음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다 될 거예요.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했었어요. 1차 때. 혹시 여러분의 질문과도 맞는지 보세요. 어, 그런데 가끔 솔직하게 내 마음을 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하라고 계속 하는데, 이 솔직하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솔직하게 안 하면 되죠. 그죠?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근데 그분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 사모님들은 늘 솔직하지가 않죠.
왜냐면 역할에 충실해야 되니까. 솔직하면 큰일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러시나 본데, 그거가 이제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냐면, 어, 솔직하면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다 표현돼서 큰일 나. 여러분, 그 높은 의식, 보다 높은 의식에서 또 화를 내요. 의식이 높고 마음 공부를 많이 하면 화를 전혀 안 내나요? 아니요. 이 세상에는 공분할 만한 일들이 늘 일어나요.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분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이래? 이러면서 우리가 주먹 쥐고 일어나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그죠? 어른으로서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럴 때 화를 내는 것과 그냥 그 의식이 낮아가지고 그냥 자기 욕심에 그 휘둘려갖고 화를 내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다 보면 정직하게 자신의 현재를 그리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지로 이동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표현할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시고, 비공개로 하고 싶어? 그러면 비공개. 오늘 내 마음은 비공개야. 아이, 뭐, 오케이죠.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올리는 모든 걸 다 봐요. 저는 모든 걸 다 보고 모두 다 이렇게 하트를 합니다. 근데 간혹 하트가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카페에 글을 제가 다 읽습니다. 모두 다 읽습니다. 이러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연구위원 중에 매주 올리잖아요. 1년 동안. 어떤 분이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대표님 다 읽으신다 그래놓고 왜 제 글은 안 읽으시죠? 아, 내가 읽은 것 같은데요? 왜 하트가 없죠? 하트를 간혹 빼먹을 때도 있고, 근데 어쨌든 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빼먹을 날도 있긴 하겠지만, 목표는 모두 다 읽는다가 목표예요. 그래서 모두 다 읽어요. 오늘 못 읽으면 며칠 있다가도, 오늘 못 읽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일정이 많으면. 그죠? 그러면 이제 며칠 있다가도 다시 소급해서 가가지고 다시 읽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항상 저랑 같은 공간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공간에서 함께 하고 있나,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많은 공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것만 올리지 마시고, 함께하는 공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코칭하고 강의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큰 공부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성장학교 카페나 우리 이렇게 지금 챌린지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얘기를 좀 해보실까요? 자, 네, 오프 더 레코드로 할까요?